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8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끼어들어서 방송을 하나 새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성평등 가이드라인 어제 저희가 간단하게 그쵸?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댓글도 있고 그리고 막 유튜브에도 여러 댓글들이 달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적하는 저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마침 저녁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가 안 나왔으면 좀 늦어졌으면은 방송도 내일쯤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보고서도 나온 김에 그리고 이 이슈가 저는 더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털고 가자. 마무리. 생각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디어 스크랩도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댓글 여러분들이 뭐 남겨주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저희 탈곡기 게시판 말고요. 그냥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서로 갑론을박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략 이제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팩트 체크를 하면은요, 그게 이제 훈계거나 이렇게 알아들어라라고 말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해온 그런 것들을 관행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어떻게 또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동안 저희가 언론 모니터를 하면서 수많은 가이드라인을 보아왔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가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또 네네. 나가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신 없게 좀 어떻게 보면 쭈뼛쭈뼛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다 소중하니까 다 듣고 우리 뭐 이렇게 잘 아울러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합시다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번 사안은 제가 페미니스트라거나 제가 여가부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이 사안에 비해서 침소봉대된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시민단체가 봤을 때 이 사안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여가부가 발표한 것이 뭔지는 봉우 씨가 좀 설명해 주시죠. 12일 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라는 일종의 책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에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은 꼭 여성가족부가 자신과 관련된 방송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 부처에서 각 분야에서 사실 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고 왔고, 여성가족부가 지금만 낸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냈고 계속 내왔던 겁니다. 심지어는 방송사들 스스로도 스스로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내는 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뿐만 아니고 자살보도에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뭐 기자협회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가이드라인도 예, 있고, 범죄 보도에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프로그램의 장르별로도 다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고 사실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인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너무 선정적으로만 흘러가면, 그러니까 시청률 장사를 위해서 너무 선정성으로만 흘러가면은 상업화 그리고 시청자 정서의 어떤 위해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은 아주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 단어 자체가 벌써 약간 언론에서 막 이상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언급했어. 그러면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라고 말을 검찰 하면서. 조사의 가이드라인.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1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발언 대부분이 주로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그저 개인사로 변명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뭔가 여기를 넘지 마. 여기에서 그쳐라고 하면서 뭔가 발표해서 뭐 수사 결과를 내놓으세요. 이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그렇죠. 이제 딱 받아들여졌어요. 떠오르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가이드라인. 근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방송 제작 권고 사항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발화자의 권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지니는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이상하다면. 네. 근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나 또는 기자협회나 이런 곳에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그거를 강제력이 있다고 그래서 압박을 받는 언론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언론사 대부분이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언론사에 있었는데 민원연에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실제로 모니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 모니터를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늘 말합니다. 모니터를 내 맘대로 이 방송은 좋은 방송, 저 방송은 나쁜 방송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뭐가 부적절한 보도인지 아무런 그렇죠. 지적을 할 수가 없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일종의 족보가 필요한데 저는 이걸 족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규칙들이 있다.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방송심의 규정이다. 방송심의 규정은 어기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일종의 법 같은 거죠. 심의 규정 위반은 실제로 방송법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법을 위반했으므로 해가지고 뭐 경고나 주의 이런 거 법정 제재를 받으면은 그것은 실제로 방송사의 어떤 그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규제를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을 모니터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방송심의 규정을 그렇다고 막 미주알고주알 막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자살 노회찬 의원 얘기할 때 방송심의 규정에 운구차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서 그것은 심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황당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방송심의 규정에 자살 보도할 때 운구차는 따라가지 마라. 뭐 연예인들이 와서 절하는 거 일일이 보여주면서 그 장례식장을 뭐 많이 비추지 마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심의 규정에 넣으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오버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간 헌법 정신처럼 정신을 담는 이렇게 해달라라는 포괄적 조항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심의 규정을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만 있으면 모두 다 잘 지키면 참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대부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제작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급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국가기관이 만들어내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방송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방송위원회에서도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 언어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NGO 말고 그런 데서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권보도준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하는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성폭력, 성희롱 사고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여가부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 보도 권고 기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안에 대한 그것들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그래도 좀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효성은 없는데 그래도 좀 이거를 참고. 저는 사실 많은 언론인들이 그걸 읽고 숙지하고 되도록이면 그 틀 안에서만 만들어야지 방송심의 규정 어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좋은 보도가 되게 하는 거죠. 제가 크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방송을 정수기로 본다면은 큰 틀 있잖아요. 정수기에 필터가 막 4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돌덩어리를 골라내는 그런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는 방송 심의 규정이에요. 거기에 걸릴 정도의 돌덩어리를
방송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건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 국가기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보다는 좀 촘촘해요. 그래서 방송심의 규정에는 걸리지 않지만 여기에는 걸려요. 걸리는 내용들이 제법 나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는 걸리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기자협회나 그 당사자들이 만드는 가이드라인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영상기자협회에서도 영상 취재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자협회에서 이 국가기관이랑 같이 인권보도준칙처럼 같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국가기관이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독으로 만드는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은 좀 어떤가? 그거는 제작자들, 자기들 기자들, 뭐 PD들끼리 우리 이런 약속은 좀 지키자 하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기도 하고요. 더 깐깐하기도 해요. 국가기관 거보다 더 깐깐해요. 그런데 그거는 안 지킨다고 해서 또 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가이드라인 전체가 다 네. 안 지켜도 사실 저도 처음 여기 와서 네. 들어본 거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완전 당사자 NGO들 있죠. 당사자 집단. 예를 들어 성소수자 단체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그리고 뭐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 여성단체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지 마라, 저런 표현하지 마라, 되게 디테일하게 있는데, 네, 그렇게 있는데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아픔이다, 힘들다, 우리 이거 싫으니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아마 제작진들이 전체가 지키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방송심의 규정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요. 그래서 그 규제가 들어가고요.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가부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에서 만들었기는 했지만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자꾸 빚는 것은 이 내용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고려하여 제한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이거 심의에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양성평등 심의 조항이 이 방송 심의 규정에 있는데 이걸 어기면,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적용해서 앞으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미투가 터지면서 안희정 씨 보도할 때 그 김지은 씨 얼굴 동그라미 쳐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민원연이. 민원연이 먼저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여가부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고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면서 거기에 민원연이 지적한 그 사례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폭력, 성희롱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현하여 영상화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사례에 제가 말씀드린 그 김지은 씨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양성평등 조항, 그거랑 연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심의가 어떻게 나왔냐. TV조선에서 서지영 검사 그 미투를 하면서 사파로 서지영 검사 그 허리를 막 만지고 이런 걸 다 재현해가지고 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심의에 다 적용된다라고 했으면 징계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의견 제시 나왔어요. 가장 가벼운, 그것도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고요. 적용을 너무 안 시켜서 문제다 싶을 정도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가이드라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실제로 많이 해서 우리가 그걸 심의를 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상에는 그렇게까지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여가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앞으로 똑같은 외모의 사람들이 뭐 비중이 높으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니냐, 징계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억측이고 과장이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의 어떤 한계를 너무 모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계속 많이 만드느냐, 모범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보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모범의 사례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너무 가이드라인 얘기에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핵심이어서. 예,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은 방송사들이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받는 어떤 강제력이 작용하는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각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도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자협회 등 기자 당사자들이 만드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자협회,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이나 그 카메라맨들, 그 카메라 기자 여러분들이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함께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만드는 가이드라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좀 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제작 가이드라인들이. 왜냐하면 당사자로 갈수록 더 원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기들 더 잘 아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이 만드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은 당사자 거보다는 덜 구체적이다. 좀 더 포괄적이다. 좀 보수적이죠. 예. 포괄적이고. 예. 예. 어쨌든 아무 강제력이 그 권고사항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근데 이 방금 여가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좀 구체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막 모니터를 한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성평등을 실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여성 단체들이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포괄적인 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게 갑자기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죠? 갑자기 이렇게 논란이 됐느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냐면 일단 이 책 이름 자체는 제작 안내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부록 이름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하면서 인물의 외모를 성품, 능력, 성적 매력을 유추하게 하는 기획이나 연출,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말 것. 출연자들의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지 말 것.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콘텐츠들 보면은 마치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어떤 성격을 지녔을 것이다. 특히 개그 프로그램에서 특정 출연자들의 외모를 상당히 비하하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콘텐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되도록이면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사항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12일 날 발표했더니 이게 아주 보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외모 커터제, 국가주의적인 외모 규제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일단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요. 이게 12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몇 명의 제 친구들 중에서 요거를 보신 분들이 글을 쓰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떤 부분들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보도가 발표되자마자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요. 2월 16일 날 첫 보도가 나와요. 2월 16일 날 그러니까 발표는 12일 날 했는데 16일 날 인터넷 신문인 톱스타 뉴스라는 곳에서 여성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비중이 높으면 안 된다? 물음표예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라는 제목이에요. 기사 내용은 정말 단순해서 아무런 원래 이런 보도를 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도 제목이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비중이 높으면 안 된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이 비중이 높아지면 규제를 할 거가 여가부가 규제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제목이 써 있었어요. 그런 오해를 야기했죠. 네네. 그다음에 파이낸셜 뉴스는 조금 더 나갑니다. 음악방송 가수들은 쌍둥이? 여가부 성평등 방송 제작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엔 지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쌍둥이? 이거는 이 책에 써 있는 말이에요. 책에 써 있는 그래요? 쌍둥이라는 제목은 이게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음악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잘못. 일부 내용은 그리고 여기 이 안내서에 담겨 있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모니터 내용들 중에서도 상당히 과도한 면, 그러니까 방송의 맥락이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 뚝 잘라가지고 갑자기 그게 마치 외모 비하인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도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서는요. 외모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외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실상의 방송 검열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반발이 커지기를 바라는 식의 보도가 된 반발을 거죠. 만들어내는 보도죠. 왜냐하면 16일 날 이들이 보도를 내기 전까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같은 날 16일 날 자신의 SNS에다가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 라고 썼습니다. 진짜 여기부터 그러니까 16일부터 완전히 이 핀트가 나간 거예요. 방송 검열 얘기를 이제 파이낸셜 뉴스가 하기 시작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이 내용에만 딱 천착을 해가지고 여자 전두환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이제 표현을 내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TV조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앙일보의 사설이 일단 있는데 중앙일보 사설 어처구니 없는 여가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 이게 여가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라는 건 이미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설을 너무 부주의하게 쓴 거죠.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성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되지도 않을 과잉 규제에 연예인의 외모, 시청자의 취향 등 사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위험스럽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가이드라인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이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굉장히 노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사례나 표현들이 조금 이상해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냥 이거는 국가가 막 이런 사적인 영역을 개입 통제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어떤 기본 성격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걸그룹은 거기서 왜 나왔어요? 갑자기? 뭐가요? 그 책에서 네. 그거는 그 외모가 획일적이다라고 말할 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연예인 저는 걸그룹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연예인 그럼 대부분 예쁘고 날씬하고 예쁨에 대한 기준이 다 획일적으로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썼을 때인데 최고의 사례를 음악방송으로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방송에 나오는 아이돌들이 대부분 다 이쁘고 날씬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은 저도 우리 딸한테 하면 어디가 똑같냐고 다 보고 다 틀리고 다 완전 개성은 다 다르다. 네. 제가 농담 삼아 제 BTS를 아직도 못 외우거든요. 그 멤버 하나하나를 못 외워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내 눈에는. 그래서 내가 계속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딸이 참 어떻게 저러고 세상을 사는지 몰라 저런 머리로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못 외워? 그런데 내가 보기엔 비슷비슷해. 근데 이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쌍둥이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죠. 그냥 내 기준이고 내가 부주의하고 관심이 없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저도 여성가족부가 그 쌍둥이 이렇게 쓴 거는 좀 아니다. 표현이 아니었다. 여성가족부가 좀 표현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해를 내 말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 칩시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가부 장관은 뭐 전두환이라든가 아니면 여가부가 뭔 국가를 문화를 다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비판이 그게 적절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비판이 되냐고요. 지금 나오는 이 비판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가부의 모니터 내용이나 방송 제작에 공고했으면 바라는 그런 사항들을 쓰면서 일부 표현이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돌 저 비슷한 외모의 여자 아이돌은 아니에요. 남녀 네.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읽을게요.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들이 비슷한 외모를 다 지니고 있어서 쌍둥이 뭐 이런 표현들을 과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만약 이걸 비판하고자 한다면은 여성가족부가 현재의 방송 콘텐츠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그 모니터의 그러니까 모니터 비평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만은 이런 잘못된 어떤 표현들이 아이돌들의 외모를 규제하는 것이다. 요건 완전 핀트가 나갔다는 거죠. 네. 또는 방송 제작자들을 전두환처럼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헤럴드 경제의 가장 센 제목, 지금 제목을 바꿨어요. 문정부 인터넷 방송 통제 가속 연예인 외모까지 규제라는 것으로 제목을 바꿨는데 이 보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호의 탈을 쓴 통제, 공산화 닮은 문재인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도 넘어간 거죠. 일단 통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보도들이 다 이 안내서가 여가부의 안내서가 무슨 방송을 통제하고 아이돌의 외모를 통제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 문재인 정부가 뭔가 다 통제하는 것처럼 진짜예요. 이건 약간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여가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외모의 획일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지금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을 무시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만든다. 라고 이런 이상한 글을 써놨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가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외모의 획일성을 자의적으로 판단 여기까지만 썼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정해요. 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외모의 획일성에 대해서 여가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 여기 10단계 건너뛴 거죠. 네, 너무 비약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먹방 규제, 뭐 문재인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려 한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다 뭐 뭘 통제한다 그래. 먹방 예. 규제는 뭐였죠? 그거 얘기하면 또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이거 자, 좀 오래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사 가이드라인은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 말하려다가 그 잘린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이 가이드라인 처음에 딱 보고 사실 나온 날 제가 뭘 하느라고 이게 나왔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16일 논란이 되기 전에 이걸 봤어요. 찾다가 보니까 제가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찾거든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새로운 게 보여서 이제 열어봤어요. 근데 너무 내가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2017년 4월에 발간된 내용을 업데이트했을 뿐이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미 방송 시작 가이드라인을 계속 내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4월 이게 발주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2015년에 발주를 해가지고요. 2016년에 연구하고 발간은 2017년 4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강은희 장관이 있을 때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성평등인데 여기서는 양성평등이었어요. 요즘은 이게 유행이 일부러 양성이란 말을 안 쓰고 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빼고 똑같아요. 그 내용을 지금 업데이트한 거예요. 당시 기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안내서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하고 구체화된 좋은 방송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이런 게 안내서죠. 안내서는 지난 1월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양성평등 관련 심의 조항을 고려했으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제작에 참여하고 프로듀서와 작가, 정책 전문가 등 방송 실무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사실상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관련 심의 조항을 고려했다. 이것도 이때 똑같이 보도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지금도 똑같이 보도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보도해요 이거를? 그러면 이 심의 규정으로 적용해서 심의하겠다는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돼 버리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그 여자 전두환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나? 없었죠.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거 있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몰랐죠. 몰랐는데. 네. 그러면 그 책에서는 외모 조항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의 아름다움을 획일적인 잣대로 규정하고 특정 외모를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여기에 사례로 시각화를 특성으로 하는 TV에서 외모가 중요한 식별 코드로 작용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남녀 출연자가
보니까 첫 평가의 기준이 외모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더 포괄적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약간 구체화한 거예요. 구체화하면서 이번 게 촌스러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상해졌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계속 업데이트를 잘못했다. 다운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디테일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는 제가 사실은 어제 저한테 인터뷰나 이런 걸 요청하는 곳이 좀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안 했거든요, 일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보도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 보도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KBS도 그렇고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개념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성가족부가 뭔가 외모에 대해서 기준점을 던져줬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저는 이게 여가부나 어떤 보건복지부가 되게 잘한 성과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해 왔어요. 왜냐면은 이 여가부 가이드라인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가부가 처음 생겨서 탁 한 일이 여성부가 생긴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방송에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발전하면서 지금 그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 심의 규정에 들어가기까지 거의 그런 조항이 어떤 하나의 소수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조항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심의 규정에 장애인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주노동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가부는 이 양성평등 조항은 딱 별도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과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그 가치를 계속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게 규제를 하자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것,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좀 우리가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를 자꾸 너는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가 보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한 게 진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규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 문화적으로 풀자라고 부탁하는 글이라는 그것을 좀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댓글이나 일부에서 보면 이거 뭐 규제 안 한다고 해도 이런 정부기관에서 이런 걸 자꾸 발표하면 제작자들이 눈치 보지 않겠냐, 신경 쓰지 않겠냐. 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 써야죠. 네. 그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실의 문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아예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이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가 갑자기 이게 논란이 돼서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성범죄,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그 외에 다른 살인 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우리가 이런 거 보고서에 그동안 많이 인용하면서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기자들이 몰라요, 기자들이. 아예 모른다고요. 심지어는 제가 특정 방송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방송사들이 자기 방송사에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이 만든 것도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아야 돼요. 이런 공고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숙지하고 보도나 방송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가부에서 발표한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지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되게 이상하고 이런 거를 그러면 지키라는 소린가? 그러니까 진짜로 음악 방송에서 아이돌을 규제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그런 그게 식으로. 제일 핵심이야 지금.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성격의 음악 방송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다양한 사람들을 출연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그 음악 방송 출연자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대목을 볼게요. 이게 과연 외모, 그러니까 출연시키는 그 방송 제작자들이 출연시키는 어떤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의 외모를 규제하는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배우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외모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음악적 다양성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무슨 규제고 외모 규제는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외모 규제는 특히나 말이 안 되는 지금 지적 사항들이고요. 방송 제작자를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은 타당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그런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안 지켜도 예. 아무 상관이 없고. 네, 아무 상관이 지켜주면 좋겠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고민해줬으면 좋은 오히려 내용들이죠. 솔직히 지금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외모가 획일적이다. 이 부분이 현실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네. 이 부분은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 아이돌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까 처장님 그렇죠, 말씀하신 처장님처럼. 것처럼. 못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그룹이 나오면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다르다. 네,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요. 그런 예. 면에서 저는 또 여가부의 표현 자체가 예. 좀 너무 이상했다. 예. 일단 언론에 씹힐 근거를 제시한 거 아닌가. 예. 네. 사실상.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을 입은 사람만 나온다. 는 게 현실이라고 봐요, 저는. 네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마무리합시다. 우리 아까 먹방 규제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 대책에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의 세부 계획 중에서 하나가 있었어요. 요런 말이 있습니다. 비만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문화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한 폭식 조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먹방 제작자들과 이용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셨습니다. 네. 자, 생각해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 이거에 필요한 대책이었을 거 아니야. 보건복지부가 그런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 안 돼? 내놔야 되잖아.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됐던 게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대책에. 아까 뭐 폭식 네. 어쩌고 그런 이게 거 뭐냐면은 있었는데 무슨 그거 말이냐면은 뭐예요? 네. 비만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문화를 보건복지부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네.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한 폭식 조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예요. 폭식 조장 광고. 예. 폭식 조장 광고가 먹방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만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가 공산주의처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매 사안마다. 아니, 그 먹방이 왜 네. 나왔지 진짜? 폭식 그러니까 조장 이게 이렇게만 써 있는데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끌어와서 이렇게 침소봉대한 거예요 당시에. 이때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찾아봐야 돼. 도대체 왜 그렇게 보도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이 논란은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것을 어떤 그 남혐, 여혐 요즘 이것 때문에 여가부나 어떤 여성에 대한 뭐 이야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안은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어떤 진선미라는 그 장관 그리고 그 여가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정치적 폄훼? 이게 굉장히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자세히 이렇게 딱 근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가 흥분하고 화낼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문 정부에 대해서 뭐 국가 규제다라고 하거나 그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성평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성평등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성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쳐달라. 그냥 그 문제의 사이즈만큼의 비판을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가 모두 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이 방송에 맨날 나오는 거 동의하나요? 그러면은 획일적인 그런 그 가수들만 맨날 음악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방송에 다 동의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규제가 아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팩트를 좀 알고 보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태경 의원이 만든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진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예, 외모 규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의 조작에 가까운 외모 규제 진짜 프레임이고요. 외모를 어떻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서 발표한 다음에 이게 워낙 지금 화제가 되는 사안이라서 조금 많이 페이스북에도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민원연이 지적한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과장이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네. 여가부의 인식이 잘못된 이유는 방송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획일적 외모의 아이돌 네. 또는 연예인들만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팔리기 때문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거 여성부 가족부의 지금 논리는 국민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원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분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권고, 방송 제작의 어떤 요청사항, 권고사항이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방송은 온 국민이 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팔린다고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악방송 또는 아이돌 연예인 출연하는 이런 방송들 말고 재난보도, 자살보도, 인권보도로 가볼게요. 범죄보도에서 CCTV 사람 죽는 장면 내보내면 사람들 엄청 클릭합니다. 다 봐요. 시청률 팍팍 올라가요. 드라마에서 선정적인 장면, 말도 안 되는 막장 장면, 이런 거 아주 내밀한 성적 묘사 이런 거 방송하면 사람들 무지 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시청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는 제작 가이드라인 있고 심지어 너무 심한 거는 심의 규정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팔린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특히나 좀 더 지금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네거티브한 규제들 이렇게 나쁜 건 너무 나쁘니까 하지 말아달라가 아니라 우리 좀 이렇게 좋은 걸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작 가이드라인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쪽으로 나가봅시다. 예, 포지티브한 거거든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거는 주로 진짜로 강제력 있는 규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좀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획일적 외모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으니 우리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다양한 사람들 한번 출연시켜 봅시다. 이렇게 한번 좀 좋은 쪽으로 나가보자고 권고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가이드는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표현을 좀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인정하지만은 뭐 쌍둥이라는 표현이 있다거나 또 일부 모니터 내용에서의 과도한 표현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외모 규제 프레임, 여가부 전두환 프레임 이런 것은 그건 너무 나갔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화끈하십니다, 지금 댓글이. CJC5308님께서 비슷한 외모라는 표현의 함의는 잘 알겠습니다. 외모지상주의의 배격, 다양성을 얘기하고 또한 방송이 앞장서 준다면 지나친 문화의 선정성이 완화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의미한다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몇몇 그 신문의 침소봉대에 대해서도 나쁜 짓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왜 여가부가 만들죠? 결국 비슷한 외모는 성과 무관한 중립적 표현이지만 또 다른 함의는 여성의 비슷한 외모, 성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편견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성평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가 토의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외모를 지향한다는 말인데 비슷한 외모라는 표현이 얼마나 차별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네요. 성차별 이전에 어떻게 개인의 외모에 대한 비슷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누가 누구에게 비슷한 외모다라고 한다면 타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폭력이고 꼰대적 발상입니다. 제 눈에는 다 다르고 개성 있게 이쁩니다. 진심으로 비슷비슷하게 모두 다 예쁘다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비슷비슷하게 예쁘기만 하다라는 부정적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해명해야 될 일과 사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처장님이 실드 실 일이 아니고 여가부를 질타해야 될 일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만 답변할게요. 일단은 여가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거듭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규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표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이
CJC5308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뭐 이것은 좀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쓴 것 아닌가라는 표현들은 뭐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분 댓글에서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은 획일적 외모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지금 여가부가 지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네요. 네, 저도 네. 지금 획일적 외모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네. 그런 부분은 우리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럼 나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나? 그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맨날 아니, 정말 맨날 틀려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관심이 덜해서 그룹들은 그런가? 얼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우르르 나오면 아 그냥 쟤네들보다 쟤들은 또 누구야? 또 다른 애는 또 쟤들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여가부의 그렇습니다. 의도와 저의 취지는 뭐 하시냐면은 그렇게 생긴 것 자체는 다를 수 있죠. 이목구비가 다 다르지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뭐냐 어떤 전체적인 형상을 보자는 거예요. 마르고 하얗고 복장이 굉장히 몸에 들러붙어서 몸매를 드러내고 일정 정도는 메이크업이 좀 과하고 이런 형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지 사람마다 이 외모 자체가 이제 생김새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가 네. 좀 부적절해.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난 거니까 여가부가 쌍둥이 이런 표현 쓰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예. 자, 반말은 우리가 듣는다님. 여가부의 표현 선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곡해하고 비판하는 측면에 있어서 방송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주체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만든다는 점에서 방송 제작자들 측에 좀 더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가이드라인도 잘 안 지키지 않았나요? 유튜브에서 여러 댓글을 보고 왔는데 논점을 벗어나서 반성평등 관점에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방송 잘 듣고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이니치세님은 아주 길게 써주셨는데 여가부 가이드라인은 20, 30대 남자들의 여가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더 크게 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정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라는 그래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가부는 여기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가부에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단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자 이걸 작성한 분이 하태경은 무지하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여론전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레이니치세님은 지금 MBC 김장겸 전 사장, 안강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권재웅 전 부사장에 대한 그 판결 있잖아요. 법원 판결 이거를 하면서 약하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저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형이 우리는 나왔다는 거. 실형이 나왔다는 것에 집행유예지만. 네, 의미를 두고 논평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티에노님 어제 광고 안 틀어줬나 봐요. 유유 어제 걸로 다시 듣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저는 처장님이랑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행정부 기관이라면 뭐뭐뭐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이드라인 지키든 말든 제시하는 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로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행정부라면 너네 요거 안 지키면 과징금 물게 하거나 영업정지 시킬 거야 라는 확실한 기준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관에 따른 분쟁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규제는 최소화하고요. 문화로 풀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 규제를 합니까? 이거는 규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규제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방송은 보지 말자. 이런 건 욕하자. 우리의 지적 때문에 무서워서 해야지 정부가 무서워서 막 여가부가 무서워서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건 확실하게 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바티나님께서 일부러 실드 치시려니 논리가 박약해지시는 것 같네요. 문정부 인사 중에서 제일 실패한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셨고요. 미정곰탱님, 조중동과 경제지들의 경제 포기론이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제 주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만 퍼주면서 국민들의 경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중동과 경제지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작전이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를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 경제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모니터 보고서를 어느 시기에 언제 써야 되는지 지금도 많이 나왔는데 언제나 고민이긴 합니다. 아름다운 희태님께서 쭉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글을 엄청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여가부의 가이드라인 중 한 부분이 이틀 동안 SNS와 커뮤니티에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처장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에 동의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공유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제 밤에 이 글을 저희 저희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다. 표현이 오바다.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표현이 어색하다. 이런 표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다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간 것은 다 지금 나오는 이 지적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다. 외모 규제, 방송 규제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획일화된 그 외모의 출연자들을 대중에게 제안하고 있는 방송의 현실을 고쳐보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꽤나 많은 배우, 가수, 지망생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다음은 다이어트와 성형을 통해서 하얗고 마르고 성적 어필이 잘 되도록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많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연예 프로덕션들의 생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가부의 양성평등 정책 방향 중 특히 이 부분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관의 인터뷰 대응과 적절하지 않은 표현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정쟁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사회층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인들과 집단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기사를 쓰는 경제지와 보수 언론들 그리고 분열 조장 기사를 메인에 걸어두는 포털들에게 물어뜯을 여지를 주는 것이 여가부에서 취했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뜯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지적은 저희도 아주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님들 내용 파악 안 하고 글들 쓰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결국 클릭수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자존심이라도 좀 가져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배우나 가수 지망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다이어트와 성형을 통해서 하얗고 마르고 성적 어필이 잘 되도록 준비한다. 이게 아직도 현실이다. 이런 것이 이제 여가부의 어떻게 보면 기본 취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기획사에 오디션을 봐서 붙은 적이 있는데 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떻게 그때 했어요?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휴대폰이고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필이면 엄마가 받아가지고 혼나기만 했다며. 어머니는 제가 오디션을 봤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그 기획사 직원분이 이제 아드님 살 빼셔야 된다고. 예. 아드님 살 빼시고 이제 관리도 좀 하고 피부과도 다니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집에 갔다가 다리미를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재밌는 경험도 있다는 점. 웃기다. 희태님, 아름다운 희태님이 이런 말 써주셨는데 여가부 관계자 여러분 발표할 때는 검토라는 걸 좀 하고 발표합시다. 공무원들이 뭐 항상 그따위지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나오지 않도록 표현 방식까지 고민을 합시다. 일반인 여러분 바쁜 생활 와중이지만 우리 속지 말고 공부라는 것을 해보고 생각도 좀 해봅시다. 마냥 떠먹여주는 대로 먹지 맙시다. 무시당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표현합시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우리 세상이 보다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양쪽을 다 이렇게 우리 서로 속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태님께서 늘 댓글을 참 고맙게 달아주시는데 오늘 특히 이렇게 길게 달아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이 논란이 물론 또 지금 종편에서도 얼마나 돌고 있는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희 종편 보고서도 어쩌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논란은 이제 좀 사실은 보도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고희도님 2,000원 후원해 주셨고 반말을 오리가 듣는다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내일 방송은요. 민원연이 좋은 보도상을 드리거든요. 좋은 보도상 누가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일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내일부터 고문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네?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예! 우리 민주화의 역사 속에는
자유 언론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신 해직 언론인의 삶이 있습니다. 민원연은 동아투위 위원이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보도지침을 폭로한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유승열 80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군사독재 시절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1987 속에 숨어있는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영상과 함께 언론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이름도 JTBC 방구석 1열을 흉내내서 민원연 구석 1열로 지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바스락홀 언론자유 토크쇼 민원연 구석 1열 지금 신청하세요.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